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지난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이었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도 했습니다.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한 기억만이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짐과 또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발생된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커졌으리라 보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주가 좋아 따뜻한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명사초대석과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최근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영주시는 탄루세원 기획조사와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맞춤형 징수활동 등 세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폐업업체 일제 정비와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준환 세무과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를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시책을 발굴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오는 4월 25일까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 청년농업회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과제 현장 적용 시범사업은 주요 품목별로 개발된 신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한 개소를 대상으로 총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중 1,400만 원은 보조금, 나머지 6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로 전입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청년 품목분과 또는 지자체 품목분과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지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영주 FM 영주가 좋아에서는 지난 4월 11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총 412만 원의 성금이 모였고 의류, 화장지, 주방용품, 담요 등 다양한 구호 물품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아진 물품은 4월 17일 영주 FM 제작진이 직접 안동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모금된 성금은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 계좌로 전달됐습니다. 이번 모금에는 주식회사 클콩에서 100만 원, 시니어밴드 미소락에서 50만 원, 돼지 왕갈비에서 20만 원,
자연보호 경상북도 협의회와 카페 다리다에서 각각 10만 원, 그리고 영주 FM 제작진도 2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주 FM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네, 매주 영주의 명사들과 함께하는 명사초대석 함께합니다. 오늘도 영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석. 어느 이 도시나, 그 도시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이 축적되어 내려온 역사 도시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이 근대화, 또 현대화 과정에서 생긴 그 신흥 도시, 크게 나누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 두 가지 도시 형태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영주는 대표적인 아마 역사 도시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수백 년 이상의 그 역사를 고스란히 축적해 오면서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 도시가 영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 도시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역사적인 유형, 무형의 유산들, 유물들이 반드시 보유하고 이렇게 된 우리 영주도 어느 도시에 못지않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라든가 유산들을 많이, 역사적인 유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역사 문화 유산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박석홍 전 영주 소수박물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데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진작에 지금 이 학생이 모셔갈 얘기를 드렸으면 했는데 오늘에야 뭐 이 시간이 되었나 그래서 모셔가지고 오늘 하여간 우리 영주에 관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는 어쨌든 오랜 역사의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론 뭐 역사라는 걸 보존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영주의 미래도 많이 달라질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귀한 시간 내에 나오셨으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이나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영주를 사랑하시는 지역의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올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는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역사의 도시고 또 뿌리가 있는 도시고 살기 좋은 우리 인체가 36.5도가 정상 온도듯이 우리 영주가 북위도 36.5도를 통과하는 아주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는 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이 주위 분들이 평하기도 하고 이제 알고 있는 이 박석홍 관장님은 어떤 역사, 또 역사가 반드시 이 역사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 유물 이런 데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걸로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시청에서 거기서 정년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참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다른 분야보다도 예. 그 문화재라든가 영주의 유물 이런 거 다루는 소수박물관과 예. 소수서원 또 거기 유사한 분야에 사실은 오래 계셨는데 예. 그쪽 부분에 그쪽 부분에 택해서 일하게 된 계기라 그럴까 예.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진 계기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예. 저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늦게 공부를 해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내 고향이 이렇게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세계유산이 된 소수서원이 예. 정말 그냥 서원이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보다 93년이 앞서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대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지식과 또 부족한 역량이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그 소수서원의 하드 시스템과 소프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353년간 4,300여 명의 인재, 유생들을 길러냈던 그 좋은 아카데미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과 지역민들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힘써주시는 분들 덕에 제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학예사로 박물관도 짓고 그게 간장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영주의 뭐 역사 유물이 한두 가지겠습니다만은, 불국사도 있고, 또 이름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예. 또, 조선조 500년 동안, 예. 승유 배불 예. 그 분위기 속에서, 예. 그 소수서원이 굳건하게 그 백성들한테 내려온 예.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해왔고, 예. 영주가 내세울 수 있는 유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서원 이야기를 조금, 예.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그 짧은 상식으로는, 그 전국에 지금 서원들이 뭐 수백 개가 예. 지금도 이제 그 산지에 있습니다만 예. 그 서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델이라는 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선악후묘라든가 이런 아, 예.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소수서원만은 이게 최초의 서울이다 보니까 예. 따를 선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게 예. 처음 시작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현재 현존하고 있는 전국의 서원들이 대부분이 예. 이 선악후묘 예. 뭐 이런 식이지만은 이 소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학 예. 서묘라든가 예. 그 조금 그 소수원만 갖고 있는 예. 이 독특성이 사실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라든가 뭐 시간이 조금 예. 많이 걸려도 좋으니까 예. 우선 소수원에 대해서 예. 그 시설은 어떤 거고 그 또 의미는 어떤 거고 예. 조금 말씀을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 연구하시는 사계 전문가들이나 지역민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조선시대 때 그래도 최고의 학문의 기관이라 하면은 당연히 성균관과 소수서원인데 성균관은 관학이라 해서 요즘 말하는 국립대학 성격으로 그렇죠. 그 관료를 양성하는 위주로 교육 시스템이었고요. 소수는 인격 함양이라는 입장에서 근본 사람이 먼저 되거라 하는 입장에서 그 인간 만드는 그 교육을 중시했던 사립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지금 이 난세 시국에 소수원이 다시 한번 그 재조명되고 있나 하면은 보편타당한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학문 이데올로기를 도입한 분이 안양 선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고려 말 때. 네네. 그리고 그 학문을 기득권 세력인 귀족 정치를 했던 고려 왕조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난세에 우리 영주권인 삼봉 정도든 선생께서 태조 이성계와 함께 개국을 해서 조선 왕조를 나라의 선비의 나라로 만들어서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서양의 첨부인 건설보다 에이브런 링컨보다 약 350년 앞서서 민주주의, 민본 정치를 실현했고 그 바탕 가운데서 내려오다가 조선 중엽에 솔선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선이 들어선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학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신 그런 귀한 분을 학덕을 기리고 흠모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향에다 세워왔는데 단종 복위 무렵에 숙수사란 절이 불탔으니까 배불 수유정착이라보다는 폐사지에다가 그 터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백운사, 요즘 말하는 문성공 묘 사당이죠. 세우고 1542년도 그 이듬해에 강학당을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솔서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다 서원이냐? 이름은 서원이지만은 솔서원은 수서원, 으뜸 서원답게 첫째는 인재를 많이 길러냈고요. 두 번째는 경향각처의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다른 여타 서원은 그 지역의 향중유림들의 자녀들을 위주로 가르쳤는데 솔서원은 그 당시에 온라인 원격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니까 박학무방이라 배우는 데는 방이 거리 스승 따지지 말고 배우라 해가지고 353년간 어떤 서원도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4,300em을 길러냈는데 그때 그 거리를 따지면은 도로와 교통과 이런 게 발전 안 되던 시절에 전라도 부안에서 남원에서 그 다음에 경남 김해에서 동래에서 진주에서 의정부에서 춘천에서 서울 선비들이 유학을 제일 많이 왔습니다. 여기가 유학지거든요. 그래 관학을 맞먹는 사립사학기관으로서 여기 와서 공부를 요즘 말하면 사서상경이나 소학자전을 마스터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 4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오늘날의 정규대학, 4년제 대학 같이 여기 와서 기숙공간에 머물면서 인격 함양과 함께 선현들의 학문을 그래도 배웠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길러낸 제자가 전국에서 와서 배운 제자들이 입원록이라는 학적부가 있으니까 소개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료하고 또 학문을 더 배울 분들은 더 배우고 그렇죠. 또 관학에 간으로 벼슬살이 나갈 분 나가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후학을 양성할 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풍을 쇄신했던 최고의 메이커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구조적인 데에서 좀 설명을 좀. 그 솔서원은 건물의 공간 배치가 다른 서원하고 차별이 됩니다. 그렇죠. 월등히 차별이 되고 싶어서 차별을 시킨 건 아니고요. 첫 서원답게 우리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시절에 힘이 약한 나라다 보니까 중국을 좀 형님 나라로 사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예법이라는 걸 중국식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데 주세봉 선생은 주세봉 선생 초상에도 보면 아주 생김새가 호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배짱도 있어 보이시고요. 이어더니 우리가 언어가 없느냐, 역사가 없느냐, 뿌리가 없느냐, 우리 민족이 남한테 구걸하는 민족이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는 그 가치관을 그 당시에 주세봉 선생이 실현을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물을 지어도 중국식으로 지으면은 성균관처럼 앞에다가 학교 시설을 짓고 그렇죠. 뒤에 사당 시설을 짓는 걸 전학구묘라 그러는데 솔서원은 동학서묘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동학서묘 체제는 솔서원하고 대구향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향묘. 그래 동학서묘는 어떤 방식이냐? 예전에 동서남북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 선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휘관에 타면은 지금도 승용차 타면은 그렇죠. 조수석 뒷좌석이 넘버원의 자리, 으뜸의 자리, 그 차업자가 그 옆에 타는 거. 그래 그걸 다시 말하면 주자 가래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이서위상이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서쪽, 오른쪽을 으뜸으로 참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따르다 보니까 솔서원에도 사당이 실적인 공간, 그렇죠. 경외의 공간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사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왼쪽인 동쪽에다가 학교 시설을 지었다. 이걸 이서위상이라고 동학서묘라고 그런다. 그럼 소서원하고 불가분 우리가 소서박물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그 보물 관장을 하시다가 퇴임을 예. 하셨지만은 이 소수박물관에는 그 쭉 내려오는 그 소장품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요사이는 또 민간에서 기탁한다든가 뭐 예. 이래가지고 소수박물관 그런데 그 소수박물관에 대한 걸 좀 예. 말씀을 뭐, 해주시죠. 박물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소소원 그 얘기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소소원이 이제 설레 후학이라는 예. 그 캐치프레이즈.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성년을 예. 공경하는 예절을 배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학, 예. 그 성현들의 학문을 배운다. 예, 유교는 그 공자가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공자의 학문을 그 당시에 이 단어로 뭐라고 안 받아줬기 때문에 버려놓습니다. 70여 명의 제자들이 그 공자 죽은 다음에 바돈 매치를 한 제자도 안 합니다. 왜? 그 암살 대물림이 자기한테 오니까 버려요. 그래서 1360여 년 세월 지난 다음에 남송시대에 와가지고 복건성 출신인 주희라는 분이 예. 그걸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털어내서 체계화시킵니다. 그렇죠. 이걸 네오 콤포시우스 신유교라고 합니다. 공자 유교는 구유교고, 그럼 신유교를 44년 뒤에 중국 8만이 그 넓은 들에 1.1획도 남기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따리째 싸우신 분이 해헌 안양선생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그분의 을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난태고향 수능에다가 소백선 밑에다가 위패를 모신 사당을 짓는데, 그건 왜 그 자리에 짓느냐? 안양선생이 그 당시에 무사독학이라 스승 없이 숙소교사가 고려마름에 건강했을 때 거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연고로 주세붕 군수가 찾아내가 폐사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위패를 모시고 학생을 길러냈는데, 그러면은 그럼 유교는 뭐냐? 오늘날에는 강론각부라 해가지고 일제 외정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인재를 크게 인물 못 나도록 전공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 고학력 입불회사의 박사풍년 시대에 노벨상 합니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유교는 그게 아니고 넉자 사자성으로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없을 무자 무리유자. 유교는 평등사사입니다. 누구든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자제만 배우라는 기득권의 학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실권자들이 자기들의 전유물도 써먹어가지고 오늘날 4분 5열 사색 당파를 만들고, 예? 그렇게 대륜 소릭하고 뭐 이런 당파사비는 나눴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유교는 근본 사상이 평등사상입니다. 유교 무류. 그래서 이 평등사상을 안양선생이 귀족 정치하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나라 민본정책을 표도로 도입했는데, 이걸 옳게 못 받아주니까 조선중기 와서 주세부 군수가 학교를 세워서 아무나 배우도록 해줬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의 동네에 예. 울산에 마산 쪽에 나는 미역밥, 어감, 예, 그다음에 그렇죠. 또 소금밥, 예, 소금밥. 그다음에 어장 고기밭을 해가지고 그걸 수은으로 실어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월이 돼가지고 354년간 큰 지장 없이 인재를 입학만 하면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 무류,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없을 무자 무리유자, 이걸 학문을 이태계가 가르쳐가지고 그걸 귀담아 들였기 때문에 무세정이 배순이가 아무나 와서 배우러 가니까 손손에 납품하러 왔다가 기울으니까 너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제자를 시키잖아요. 제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자를 요즘 말하면 특례 입학 제자를 가지고 버두자 배울 학자 우학 제자는 겁니다. 그래 이태계가 그걸 배순을 제자로 삼았듯이 이거를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일제 때 와가지고 전부 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전유물로 써먹으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잖아요. 관장님이 영주시장이시라면 예. 어떤 식으로 소수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포부를 한번 좀 이게 원장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다만 이제 저의 속 깊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주 시민들이 10만 명은 안 되지만 똑같이 저의 마음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사랑하면은 대한민국의 으뜸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주가
유교 문화의, 불교 문화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한민국 예, 정치문화의 스탠다드, 예. 예,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향상돼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짚으신 대로 그 정신문화를 그냥 편개치면 안 되거든요. 껍데기 하드만 남아있는 소수원 부석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문화가 대한민국을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불교만 해도 부석사가 호국사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호국가람이니까 신라가 삼국타를 하는데 배경 역할을 했잖아요. 예. 솔선은 역시 조선의 왕도 정치를 이상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텃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풍이 쇄신된 나라 아닙니까? 정신문화의 발상이 여기거든요. 자, 소백산도 그 민족의 영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 물 좋은 데고 낙동강에 발원지고 살기 좋은 위도 36종 이런 오늘날의 과학으로 풀어도 거기가 2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수의계지라 좋은 전통을 과자거들랑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에게 이어줘라. 이 역할을 우리가 지금 영주 시민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받은 것도 선거에다가 안 되지요. 우리 지역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소프트한 거, 정신문화의 세계 이런 걸 기름지게 이웃한테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관광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 메이커가 우리 시민들이 다 되게 됩니다. 예. 소수박물관에 필요한 물건, 이건 꼭 들어야 될 거, 예. 하다못해 몇 천만 원, 1억짜리도 행정실권을 쥐고 있는 예. 사람들의 허락을 다 받아야 예. 되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시장님이 아마 한 1년 있으면 또 새로운 또 예. 좋으신 분이 오실 것 같으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그 영주시라는 이런 게 이제 그 발전을 한다든가 뭐 이러기 위해서, 예. 물론 뭐 관광, 뭐 우리가 또 복되게 물려받은 그 유산들, 유형부산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포괄을 해서, 영주의 어떤 발전 방면이랄까, 앞으로 장래에 나갈 길이라 그럴까. 예. 안 그러면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현재 남아있는 후배 공직자한테 당부에 말하는 거 하여간 아무 말도 좋으니까 두고 해서 좀 소견을 좀 이런 말씀 예. 해주시죠. 한 말씀만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박물관을 짓게 된 동기도 박물관은 받고 지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과 지금을 잇는다. 다시 말하면 옹고의 지심. 옛것을 익혀서 현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옛것에 좋은 것은 옛것이라고도 나쁜 게 아니라 다 버리지 말고 옛것에 좋은 그 소프트를 현대의 과학 문명이라는 하드에다 잡아여가지고 새롭게 멋지게 쓰자. 이것이 옹고의 지신에 아주 그 가까운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좋은 유물을 갖고 있는 유물, 문중에 갖고 있는 유물을 기증 기타, 그 다음에 유물 필요한 건 사고해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그게 우리 소수박물관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운영하는 280개의 그 박물관, 미술관을 저서는 현재까지 20년이 넘었지만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박물관입니다. 수장고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번에 의성 5개 시원에 불났을 때 겁이 나니까, 무리하게 불나니까 부석사도 우리 소수박물관에다가 유물을 부직포 싸가지고 다 옮겼잖아요. 아주 수장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은 안 돼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박물관으로는 수장고는 아셈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주민들, 우리 시민들, 갖고 계시는 유품들 관리 뭐 하시면은 그거 소수박물관에 주셔도 안심입니다. 그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기증서 다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유물의 유물의 종류도 양을 따라가지고 특별 예를 들면 도록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 도난 당하고 불에 타면은 나무 존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 시민 여러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조금 없는 건 이해하시고 소수박물관 거기에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그 이순신 장군을 예. 모신 곳을 그 현충사라 그럽니다. 예. 이조 역대 그 왕들을 모신 것을 종묘라고 합니다. 예. 사나 묘나 다 사당 사자 사당 묘자지만은 그 격이 약간은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왕도 아니면서 우리 문성궁 묘라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소수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을 문성궁 묘입니다. 그 한마디로서 우리는 소수원의 가치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평생을 그 소중한 소수원과 평생을 같이 보내다시피 한 우리 박석홍 관장님을 모시고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았지만은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 바람, 안타까움 이런 걸 저는 오늘 두루 복합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대함 프로로서 넘기지 말고 영주 발전에 어떤 기반이 되는 훌륭한 소재로 오늘 우리 이 박석홍 관장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조금 우리 앞으로 참고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활용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석홍 우리 관장님 모시고 시민 여러분하고 지자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숨은 명물들,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사연까지 오늘 영주의 다양한 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주 번개시장의 유재하 상인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우리 이 방송사에는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몇 번 되셨나요? 좀 몇 번 듣긴 들어도, 이렇게 참석한 건 처음이죠. 아, 처음이세요? 예.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세요. 네. 먼저 우리 FM 애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영주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영주 번개시장 상인회 회장 유재하라고 합니다. 저희 신영주 번개시장은 영주 역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역사가 한 50년 전통이 있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영주의 유명한 문어와 소고기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문어가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영주 문어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영주 문어 특히, 예. 유명하군요. 벌써 이제 그 계절적으로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그 번개시장 가면 어떤 생물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제 뭐 냉이라든지 할머니들이 이제 특히 이런 영주는 농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또 소배산이 농촌이다 보니까 요즘 자연적으로 나온 그런 거 다 자연스러운 걸 많이 가지고 나오시죠. 오늘 시장과 똑같으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신영주 번개시장만의 어떤 특별한 매력, 자랑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특별히 말씀 좀 해주세요. 나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네. 신영주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주는 이제 특산물이 있어야 되냐 네. 어느 시장이든지 네. 영주 문화의 시작된 곳이 이제 신영주 번개시장이죠. 네. 예전에 그럼 몇 년 전인 거예요? 시장이? 시장은 한 50년 됐죠. 50년. 73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그럼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이 번개시장이었군요. 번개시장 그때는 앞에. 이제 단순하게 할머니들이 촌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면은 그걸 네. 또 다시 뭐 고등어나 이런 어물로 바꿔가지고 과일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번개시장인가요? 아침에 잠깐 그렇지. 번개처럼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잠깐 모였다가 번개처럼 사라져요. 번개처럼 사라져요? 예. 번개시장처럼. 예. 그래서 번개시장인가요? 예. 그래서 파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장이 안 열려요. 그렇죠. 잠깐이니까 잠깐이니까. 뭐 아침에 잠깐 냈다가 없어지고 이런 장이었죠. 뭐 다 팔리면은 그냥 끝이 나는 거죠. 파장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상술로 된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그러면? 그게 82년, 3년쯤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역 앞에 이제 신영주 종합시장하고 네. 그 번개시장이 같이 협치해가지고 이제 신영주 종합시장, 번개시장 두 가지가 시장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뭐 상설시장으로 되면서 오이장도 열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철도의 요충지 아니겠어요? 영주가 그 당시에는 철도 요충지였잖아요. 여기서 네. 뭐 영천으로도 가고, 네. 동양 목포로도 가고, 강릉으로 가고, 모든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주가 이제 철도 요충지인데, 영주 옆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주 번성한 그 시장이었죠. 네. 제가 상인들, 오래 계신 분들, 진짜 역사적으로 지금 오래 계신 분들은 50년 그대로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하루에 나오면은 진짜 돈을 한 다발을 끌고 갈 정도로. 그 진짜 정도였어요. 부르죠, 진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 시장에서 번 돈 가지고 애들 대학을 다 보내고. 대형 마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 예, 당시에는- 신선한 물건들도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고요. 네, 이게 시장을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요?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영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인들 평균 연령이 한 70세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이 상해를 그만두면은 사실 시장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위기인데, 지금 이제 시나 도에서도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청년 창업. 예.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분이 지금 우리 청년 창업으로 들어와서 시에서도 지원받고 경제진흥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경제진흥 인테리어를 지원받고 네. 시에서는 임대비를 3년간 지원받아서 아. 운영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임대비를 예. 지원을 해주고 예. 있군요. 오늘도 그런 유사한 분들을 예. 소개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번개시장에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네. 그분들을 같이 임원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시장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또 방안을 또 구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제가 총무부장, 재무부장으로 해서 상인 분들에게도 아주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예,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같이 살아가야죠. 네. 오늘 영주가조에 도착한 그 사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순서가 됐는데요. 예. 첫 번째 사연도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청년 그 사업가가 그 지원을 받아서 오픈을 네. 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청년 사업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상인분의 한 사연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밑부도담이라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저에게 신영주 번개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동안 이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떠나 양봉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 뒤를 이어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일하고 있네요. 부모님과의 연도 있지만 제가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2024년에 경제진흥과 영주시에서 주관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그 지원을 통해 지금은 부모님이 정성껏 키운 꿀과 영주의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서 건강하고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잠깐 저희 밑부도담을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SNS에서 핫한 쫀득 쿠키와 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는 딸기, 바나나, 사과 맛의 과일 오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쫀득 오란다가 대표 메뉴인데요. 특히 저희 매장에서는 쫀득 쿠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쿠킹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2025년도에도 제가 지원받던 사업이 공고된다고 하니까 창업의 뜻을 가지신 젊은 상인분들이라면 사업을 10분 활용하셔서 전통시장의 발전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꿀처럼 달콤하고 사과처럼 싱그러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도담한 밑부도담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방금 들으신 사연은요,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밑부도담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민정 대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네.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 밑부도담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밑부도와 도담하다를 합친 말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 밑부도다, 믿음직하면서 또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 이름처럼 건강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맛일지 혹시 회장님은 맛을 보셨나요? 아, 예, 그럼요. 우리 또 임원일이다 보니까 또 네. 특별히 또 저한테 가져오고 네. 제가 또 다른 데 소개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아, 네. 오늘 좀만 그래도 맛보시라고 좀 가져왔거든요. 네. 가져오신 게, 예. 이거였군요. 색깔도 굉장히 이쁘죠?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맛을 좀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 개 맛보시고 너무- 맛평가를 냉정하게 좀 네, 냉정한, 해주셔야죠. 저는 좀 솔직하게 이제 그 맛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는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아주 먹음직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게 예. 과자 같아요. 제가 한번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과일이 들어갔는가? 무지색인데요. 아주. 네, 무지개색이에요. 맛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먼저 쫄깃하고요. 예. 달콤합니다. 그대로. 아니 어르신들이 근데- 지나가시면서 많이 드시고 맛있다 그러시는데 보니까. 정말 맛있는데요. 예. 또 먹고 싶지만 애청자분들이 너무 먹기만 한다고 하실 것 한번, 같아요. 한번 근데 보여드리세요. 그래도 이거. 맛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고 그 커피, 차와 함께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꿀맛이죠. 이번에는 다른 색깔. 예, 꿀맛이죠, 그죠? 약간 초록색, 이건 초콜릿 색깔이라는데요. 하나 더 먹어봐도 되죠? 네. 자,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분이 또 부모님께서 또 꿀수업을 하다 보니까 꿀이 함유된 그거예요. 이건 건강식. 방금 먹은 거는 달라요. 제가 지금 방금 먹은 거는 초콜릿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깔은 말 그대로 초코 맛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 쫀득한 맛이라기보다는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조금 전에 앞에 먹었던 것들은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여러분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맛보러 오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유, 이따가 감사합니다. 두고 우리 제작진이랑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김민정 대표님 사연도 보내주시고 쿠키도 또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부도담처럼 전통시장에서 새롭게 창업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경제진흥원의 그 패키지 사업을 해서 네. 여기 보면 공동 마케팅과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또 새롭게 시작하신 청년 창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 밑부도담에서 이렇게 창업한 것처럼 청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또 자기만의 색깔로 또 창의적인 그런 어떤 개발 음식들을 또는 뭐 어떤 물품들을 예. 운영하시면 정말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정 씨가 이렇게 제공해준 이 과자 맛도 참 맛있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먹어봤지만은 노년층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예. 젊은 층도 아주 좋아할 것 같고 또 누구나 차와 함께 마셔도 좋을 것 같은 밑부도담의 이 간식과 좀 이 밑부도담의 이 음식 쫀득하기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 전통시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영주문화재단에서 네. 그 우리 공간 한 곳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깨끗한 시설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어르신네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갖다가 좀 이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준비하고 노인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예, 예. 위한 얼마 전에도 체험 저희들 프로그램. 그런 행사를 또 했죠. 그래서 네. 어르신들도 와서 또
뭐 체험도 해보시고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노인 어르신들은? 그때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서로 뭐 만들어 가는 거. 그다음에 글쓰기도 전체 벽 전체를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를 그리면 다른 사람 나무를 그리고 남은 사람 강을 그리고 해서 전체 그림 하나 만들고 완성형으로 만드는 그런 체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동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아이들과 함께 네. 자녀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시장으로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놀러 오셔서 물건도 구입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즐거운 이벤트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예. 사연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사장님이 이야기를 또 가져오셨다고요? 예.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신영주 번개시장의 유일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성은영입니다. 저는 원래 2019년 11월에 안동 도청 쪽에서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결국 카페를 열자마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도청 쪽 카페를 정리하고 영주에서 가게를 다시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운 좋게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카페 일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기존에 쓰던 카페 물건도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다시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음료뿐 아니라 떡볶이, 수제청, 감주, 전통차 등 다양한 메뉴가 많고 전부 제가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며 손님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3가지 맛으로 판매되고 있어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좋고 냉동 밀키트로 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캠핑을 가시거나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번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신영주 번개시장의 터줏대감이신 상인분들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새로 장사를 시작한 만큼 모르는 것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시장에 많은 분들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신영주 번개시장에 들리시게 되면은 유일한 카페인 시장 카페를 꼭 한번 찾아주시고 저희 신영주 번개시장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영주 번개시장의 유일한 카페, 시장 카페 성은영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시장에 처음 생긴 카페인 만큼 상인분들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 오면 예전에는 그냥 자기ಗೆ 필요한 거, 뭐 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라든지 필요한 것만 사가고 가면 그만이었는데 네. 이제는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 옆에 카페에 가서도 얘기도 또 나누고 그리고 제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도 내 친구 오더라도 야, 여기 카페로 와서 이제 이왕이면은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예. 그 번개시장 주위에는 또 식당들이 많습니다. 식당들이 많고 우리 또 카페가 하나 사실 그 카페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아, 정말요? 그 자리에 예. 아, 근데 그렇군요. 위치가 좋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은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한 100, 차량 100대가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주차 공간이 예. 또 확보되어 있군요. 그리고 시장 안에. 오시면은 더욱더 좋은 거는 네. 주차장을 음. 그 30분은 무료인데 그리고 오래 쓰시더라도 우리 상인들이 또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이제 무료로 드실 수 편하게 그래서 차도 드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게 주차 되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네. 참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주차하기가 참 나쁜데 큰 매장 같지 않으면은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근에다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영주 번개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주차 시설도 완벽하게 잘 돼 있고 또 안에 가서 카페에서 또 차도 마시고 또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고 수다도 네. 뿌리고 여러 가지 뭐 일석매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메뉴가 많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 떡볶이도 다양한 떡볶이가 많이 있고 네. 메뉴도 여러 가지 있다 하는데 좀 맛있게 드셔보셨나요? 또 옛날부터 이제 신흥 번개시장 하면 또 떡볶이로 유명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우리가 80년도 이때는 저희 시장에 오시면은 그 노점 음식을 하고 떡볶이가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한 10군데 정도 점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떡볶이하고 인기가 많았겠어요, 떡볶이가. 순대, 막걸리, 순대, 떡볶이. 족발. 아마 영주시에서 네. 지금 중령치나 하신 네. 분들은 음. 한 분도 사실 우리 번개장 안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거기 오면 아. 아유 막걸리 골목이었어요. 엄청난 자리였죠. 회장님 막걸리 얘기하면서 또 인상이 막 갑자기 펴지시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매장이라든지 아니 맛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시장에서 어떤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네. 우리가 그 많은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한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상인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아직도 그걸 못 잊어서 오셔가지고 저녁에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친구도 대포도 나누고 또 옛날 추억도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장 카페도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얘기하시는 분은 여성분들 그렇게 다 하신 분도 많고 남자 중년의 남성들은 옛날 추억을 기억 삼아서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대포도 한잔 하면서 추억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외지에 가셨던 분들은 영주에 오시게 되면 그 추억을 생각해서 이거로 많이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요. 사실 뭐 요즘 매장에 가면 뭐 한 곳에서 다 모든 것이 토탈 구입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큰 매장으로 많이 찾기 마련이에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 가면 그런 어떤 주차 시설까지 다 돼 있는 이런 신영주 번개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가면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또 그 생물도 이렇게 포장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아있는 문어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야채도 덤으로 더 얻고 신선한 야채를 그 자리에서 직접 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계절에 맞는 그런 야채들이나 생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직접 집에서 재배하신 거 아니면 텃밭에서 재배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르신들이 또 아주 서민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제가 사실은 매년 지금 올해가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제가 이 신규 번개시장에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에 나갔던 손님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걸 갖다가 그 맛을 갖다가 잊지 말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신규 번개시장에서 그 막걸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10월에. 예, 10월 초에 우리가 영주에는 분기 인삼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 가을은 또 놀러 다니기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월 초에 분기 인삼 축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항상 막걸리 축제를 해서 여기에 중국 팔도 막걸리도 가져오고 네. 파전도 굽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올 10월에는 또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거기다가 저희가 문어랑 함께. 거기다가 저희가 또 네. 접목을 한 게 뭐냐면은 네. 각설이를 갖다가 각설이? 예. 와. 풍바 타령에서 네. 우리 시장에서는 어르신네들이 가장 이제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옛날 추억으로 봤을 때는 각설이 타령이에요. 그래서 재밌어 하죠. 각설이 놀이에 막걸리 드시면서 음악도 듣고 방금 소개해 주신 성은영 사장님처럼 시장 상인분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라디오 사연도 접수됐는데요. 상인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서로 협력하고 또 공동체 문화가 아주 활발한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또 노력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시는지. 첫째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이제 네. 상인들이 네. 고령화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저 젊은 분들로 해서 우리 시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대의 변화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그냥 그 생필품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이 이제 어떤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의 추억을 되삼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함께 즐기고 또 공감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한다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밑보도담 디저트 가게 김민정 대표님과 또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유일한 시장 카페를 운영하시는 성은영 사장님 사연까지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알리고
알리고 싶은 사연이나 또 감동적인 사연, 또 훈훈한 미담도 좋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아주 뭐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주셨고, 맛있는 또 쿠키도 또 갖다 주셔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영주 번개시장이 하나 전통시장을 더 잊지 않도록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그리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신영주 번개시장은 또 영주역 앞에 있기 때문에 요즘 또 KTX가 개통되었죠. 그리고 서울과 거리도 1시간이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주말이면은 영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영주역 앞에 있는 신영주 번개시장 오셔가지고 같이 막걸리를 드시고 커피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 그 전국에 놀러 많이 다니고 관광을 다니실 때 영주에 오시면은 항상 신영주 번개시장 오셔가지고 또 유명한 영주 문어도 사가시고, 그리고 유명한 소고기도 사가시고, 그 10월 되면은 막걸리 축제도 놀러 오시고, 이렇게 잊지 않는 기억에 남는 신영주 번개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영주 번개시장의 류재하 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전통시장이 이게 단순히 이게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닌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알찬 소식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다시 정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걱정과 불안이 많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따뜻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도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4월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작가 김보경, 촬영편집 강대진,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